자, 이번에는요, 연예계를 뒤흔고 있는 버닝썬에서 시작한, 그리고 몰카, 유착, 뭐 이렇게 갑니다. 지금 진행.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경찰총장. 그동안 이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은 없는 표현인데 과연 누굴까 했더니 지금 흘러가는 걸 봐서는 경찰총경입니다. 그거를 경찰총장이라고 쓴 듯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의 총경 대기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유리홀딩스 대표와 골프를 했다라는 건 인정. 그런데요, 청탁을 했다라는 건 부인. 그러니까 무슨 만나서 같이 지냈다, 골프도 하고 이랬다라는 건 인정을 했지만 청탁을 하거나 봐주거나 이런 걸 없다고 좀 부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일단 내용 좀 보시면요. 요 내용도 또 추가로 요새 나오고 있어요. 이 버닝썬에 지난해 이제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김모경이 입건됐습니다. 이것도 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묻은 거 아니냐, 그냥 덮으려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내용 저기 끝에 자세히 있습니다. 보시죠. 17일 피의자로 입건된 김모경이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경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불기소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검찰에 보낸 거예요, 내용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다 석연치는 않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이 총경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된 기사가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신문에 이 유착 의혹 나온 게 있어요. 승리와 친분, 클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죠. 문정부 엘리트 총경의 몰락이다. 이 문제가 된 총경이 굉장히 이른바 잘 나가는 경찰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경찰대 출신, 청와대 민정실 근무한 실세로 불렸다. 서울신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강남경찰서 근무를 했고 2016년 1월에 총경으로 승진했다. 승리, 그리고 문제의 유모 씨와 식사, 이러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아무튼 지금 이래요. 근데 여기 서울신문에 주목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또 다른 고위직 연루 정황 나올 가능성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문제의 총경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답은 안 하고 막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 무마 편의 봐주신 적 있으세요? 본청에 지금 현직으로 계신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르기 쳤다고 생각.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정준영 씨랑은? 정준영 모릅니다. 그럼 그 유모 씨라고 지금 나오신 모르세요? 정준영 모릅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일단 그 표현이 나왔던 경찰총장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경찰총경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잘못 표현을 한 걸 보이는데요. 일단 본인은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청탁 이런 거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만남 자체가 그렇게 적절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관련해서 그 당시에 만났을 때 그 전에 이 총경의 그 임무가 예. 그 강남 쪽에 무슨 그 유흥업소 그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를 봐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은 좀 살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옳지 않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조사는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윤총경은 당시에 이제 골프를 친 것은 맞고 골프도 다 예. 각자 계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조금 이렇게 그렇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사실 같다는 좀 생각이 정확한 듭니다. 사실로만 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아까 신문에서도 서울신문에서도 나왔지만 마치 그 문정부 엘리트 총경의 몰락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을 제목을 땄거든요. 또 그렇게 달려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물론 문정부의 민정실에서 예. 일했던 건 사실이고 부적절한 뭐 처신이 있었다면 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걸 굳이 문정부의 모든 전체적인 뭐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딴 것 자체가 예, 예. 원래 저 그 윤총경 같은 경우는 총경 승진은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그렇죠. 2016년이니까. 그렇죠. 2016년도에 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뭐 연관 안 될 정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 정부와 상관없이 잘 나가던 엘리트 경찰이었다. 이 표현이 그렇죠.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제목을 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예. 어쨌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부적절한 처신이었기 때문에 저런 개인적인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된 그 처벌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영철 의원님. 네. 기자 질문에 뭐 꼬리 자르기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 거의 뭐 완강히 부인하는 내용을 뭐 잠깐 발언을 하고 지나갔다 그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저 정도 지금 버닝썬과 관련된 이 걷잡을수에 퍼지는 이 파문이 총경 한 명 정도 선에서 뭐 의혹으로 끝나버릴 가능성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퍼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서 생활안전과장 할 때 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버닝썬의 예. 실질적 투자자와 같이 만난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 육아의 가르침 중에 좀 극단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예. 그만큼 그 남녀가 만나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경찰관들도 항상 저런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 특히 생활안전과장은 예. 방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구대를 총괄을 하죠. 예. 지구대는 어차피 관내에 있는 예. 많은 업소들을 112 지령실을 통해서 떨어지는 신고 사건에 대해서 예. 모두 다 출동해서 그 사건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식당 주인, 술집 주인 이런 사람들하고 안면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과장을 소개시켜주고 뭐 과장은 서장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예. 범죄 정보도 알아내고 예,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찰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알아낼 수 있지만 예. 하지만 저분이 제가 볼 때 골프를 쳤다거나 그다음에 더 이상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저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골프를 치는 순간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해보고 술도 예. 먹어봅니다마는 5시간, 6시간 상대와 같이 있어버리면요. 굉장한 친밀감이 맺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상대가 부탁했을 때 사실 빠지기 힘든 거죠. 거기에서 경찰관들이 유혹에 예. 빠지고 결국엔 제대로 된 직무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만남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만남으로 그쳐야지 6시간, 7시간 이상 만나는 만남을 해버리면요. 예. 사실 제대로 된 공직의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지금 본청에 계시는 총경 저분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그 대기발령도 받아버리고 앞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텐데 앞으로 저분이 예. 끝날 것인가 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만남이 저 업소의 비호로 이어졌는가를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고 예. 검찰이 만약 받는다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을 많이 한다. 끊지 못할 고리를 예. 아직도 갖고 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철 의원께서 뭐 남녀 7세 부동성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경찰 업주 부동석.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동석을 해서 문제가 된 거군요. 그럼. 자, 그리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청탁 없다. 아니다. 하지만요. 이 카톡 대화방. 여기가 무슨 판도라 상자처럼 계속 내용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그 대화방 내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번 사안 역시 돈입니다. 돈. 이게 혹시 돈 거래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뇌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돈인데 이 강남에 있는 클럽들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까? 저희가 단적으로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인터넷에 굉장히 회자된다. 만수르 세트라는 게 있답니다. 지금 여기 여성들 있는 사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쪽 보시죠. 여기 좀 크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수르 세트라는 이 술 차림 세트인데요. 가격이 공이 보십시오. 8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일자입니다. 그렇다면은 1억입니다. 요 술 세트가 1억짜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술 이름이 제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르망디 샴페인 원가가 2,800만 원. 루이 13세 꼬냑 원가가 330만 원. 또 뭐 샴페인 10병 있는데 원가가 600만 원. 그래서 뭐 이게 1억짜리랍니다. 세트로요. 이걸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남의 한 클럽에 이런 게 팔린답니다. 만수르 세트다. 이렇게. 만수르? 자, 깜짝 놀랄 이유고요. 그리고요. 윤기찬 변호사. 이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돼서 이게 또 무마된 거 아니냐, 뭐 무혐의 왜 했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됐던 미성년자도 그날 술값으로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강남의 클럽이 어떻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술값이 지불이 되고 있는 건지, 손님들과. 이게 좀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윤기찬 변호사께서 이런 클럽 가보셨어요? 저는 뭐 못 가봤습니다. 아마 만수 세트 저거는 예전에 우리 그 인터넷인지 언론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어떤 한 젊은 분이 그 수천만 원 현금을 뿌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한번 클럽에서? 그분이 처음 저걸 저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상징적이긴 한데 클럽 문화가 사실은 돈 문화로 점철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킹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온다면 접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클럽이 또 아레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탈세를 좀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이 현금으로 돌고 있는데 그 현금이 사실은 회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게 종합적인 뭐 비리 세트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해야 될 이제 공무원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게 더 큰 저희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인데. 실제 그 공무원 아까 윤모 총경 나왔지만 엘리트였죠. 사실 문정부 엘리트였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일단 행정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승진한 이후에 또 현 청와대 들어가서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 김태우 조사관에 또 언급되는 분이에요, 저분이.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를 그 민간 회사 관련된 첩보를 줬는데 그것이 무마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백원호 비서관께서 아마 경찰에 넘기라 이 전화를 대신해 준 분이 아마 저분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당한 이제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뭔가 경찰로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분보다 높은 분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해결되는 민원 자체가 그렇게 큰 민원들이 아니거든요. 그 이상으로 갈 정도의 민원은 아닌 것 같다.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상 가지는 않는데 문제는 저분이 인사과장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 경찰청의 인사 담당관, 설칭 인사과장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사 관련된 문제들이 혹시 휴대폰에 또 있으면 만약에 그것이 별건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또 엉뚱하게 또 튈 수도 있겠네요. 전 다른 방향으로. 참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윤총경이 엘리트다 아니다는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이게 민주당 저기 한국당에서 나오셔가지고 두 변호사 자꾸 그거 좀 얘기하는데. 뭐 그분이 엘리트든 아니든 아니면 뭐 이게 어느 정도 엘리트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이걸 보면서 말이죠. 법률적인 건 우리 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든지 뭐 그러실 테니까.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비리가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봐요. 지금 아까 이 만수르 세트를 보시고는 갑자기 발언하시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주셨어요. 만수르 세트란 말도 전 처음 들어봤고, 뭐 아르망디 저 말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루이 13세 맞죠? 루이 13세 저기 프랑스의 저기 과거에 절대군주인데 어떻게 저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연예계 내부의 일인 줄 알고 또 강남업소, 유흥업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온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순하게 무슨 연예 권력과 무엇과의 유착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세요. 아까들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매매 여기 있죠. 그다음에 탈세 있죠. 마약 유통 있어요. 폭력, 성폭행 있고
몰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돈 다 관련돼 있고. 예. 게다가 지금 이제 뭐 몰래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그걸 또 예, 불법 유포하고 지금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게다가 지금 또 하나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윤총경이란 분이 총경이면 고위직이거든요. 예. 경무관 치안감 경무관 바로 밑이잖아요. 일선 경찰서장들이 총경입니다. 경찰서장이 총경이니까. 예. 근데 그 어쨌든 권력과 유착돼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연예 권력이라는 우리 사회 하나의 그 권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지금. 예. 아이돌 한류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아주 상징적으로 뭐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이런 존재로 인식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나오는 무슨 승리며 뭐 정용 이런 사람들이 뭐 흔히들 우리가 공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공인이란 말도 그것도 적절치 않아요. 무슨 공인입니까? 공인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어도 공인이면은 공인의식이 있어야죠.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공인의식 찾아보기 어렵고 뭐 카톡방 계속 보도되잖아요. 지금 TV에도 보도, 신문에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 글씨를 문자를 내용을 보면요.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또 어쨌든 이 명색이 총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어디다 거기 골프같이 칩니까? 돈을 누가 냈든 간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비리, 한국 자본주의의 천박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아이돌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들 스타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의 숭배한 듯한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방송사들도 지나치게 예능 프로에서 이들을 너무 이렇게 우상화하는 거 이것도 책임의 일말이 있어요. 기획사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아주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이 정권 차원에서 저는 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천희 교수께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한 가지 보태면 이제 엘리트라는 걸 강조하고 신문에 저렇게 타이틀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경찰대학교를 세워서 경찰 조직을 자정화하고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상징적으로 엘리트라는 편이 들어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의 탈선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엘리트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 충격이 크고 이것은 이제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신문도 그래서 아마 타이틀을 뽑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어떤 취지인지 참고하셨을 것 같습니다.